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양주시장 후보 법정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경제와 관광, 교육 분야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유권자 설득에 나섰습니다. 동두천에서 경기도 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오늘은 동두천 제2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후보를 소개합니다.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가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북도 설치와 50만 대도시 조성, 주한미군 단원공여지 개발, 법원 검찰청 이전 부지 개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등입니다. 국민의힘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가 송산권 중고등학교 이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송산권에 학교를 확대 신설해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양주시장 후보 법정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제와 관광,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 제시됐고 불법 건축물 운영 의혹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후보는 먼저 양주 테크노밸리 성공 방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 시장 직속으로 유치팀을 구성해 IT, 첨단 제품 등 특색 있는 유망기업 유치에 제가 직접 뛰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로사항도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 특성화 산업단지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지식, 문화,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 대기업 및 연구개발센터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대를 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교외선에 관광 열차를 운행하고 역사와 철로를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관광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미술관과 계곡 등 장흥 관광을 연계해 장흥을 추억과 문화의 관광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제2민속촌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민자 유치를 통해 양주 관아지와 연계한 부근 10만 평 부지로 단계별로 추진하여 한류 민속 체험마을, 드라마 세트장 등을 건립하여 경기 북부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강수현 후보는 정덕영 후보의 불법 건축물 운영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서 건재상을 운영하셨는데 수차례 시정 명령을 어겨서 이행강제금을 아마 2,500만 원 정도 부과받았다는 내용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궁금하네요. 사실인지 어떤 건지. 제가 직접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고 일부 지역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기사화한 거는 제가 봤지만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초반기에 사업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강제 이행금을 내거나 한 부분은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후보는 강수현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양주 시민 수백 명 불러서 본인의 출마 배경과 공약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성 장치 마이크를 들고 설명했는데 지금 경찰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일부러 동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이 충분히 나름대로 참작이 된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확성기 사용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분명히 기자회견이었고. 토론의 비초청 대상인 무소속 홍성표 후보는 방송 연설을 통해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와 방송 연설회는 LG 헬로비전 나라방송을 통해 25일 밤 10시와 26일 오후 2시 등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두천에서 경기도 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두천 제2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후보를 소개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 제2선거구에서 경기도의원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후보. 김 후보는 제7대 동두천 시의원을 거쳐 경기도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김 후보는 재선의 힘으로 하던 일을 더 확실하게 하게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경험 있는 그러한 의원이 다시 도로 가면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 후보는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을 본인의 강점으로 꼽습니다. 민원이 오면 현장을 달려가서 해결을 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좀 하는 게 저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후보는 원도심 살리기를 첫 번째 공약으로 꼽습니다. 상권이 쇠퇴한 보산동에 미국 문화 체험거리를 조성하는 등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구시가지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산동에 미국 문화 체험의 거리, 이걸 예산을 이미 4억을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김 후보는 또 동두천 소요산을 관광지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합니다. 소요산에 고정 열기구를 띄워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고정된 열기구를 띄워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올 수 있게 만들고요. 야간 경관 조명도 실시하고 해서 좀 소요산을 관광지다운 관광지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광암동과 동두천동에 반려견 테마파크를 조성해 반려견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가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5대 핵심 공약은 경기 북도 설치와 50만 대도시 조성,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법원 검찰청 이전 부지 개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등입니다. 김 후보는 5대 핵심 공약 추진으로 의정부시를 미래 성장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며 과연 누가 의정부를 위한 알짜 경제 정책들을 제시했는지 평가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가 송산권 중고등학교 이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23일 현재 의정부에는 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된다며 밀집 지역 학교들은 건물 노후 등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들을 송산권에 확대 신설해서 더욱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이전하는 학교의 현재 부지에는 공원과 주차장, 문화시설을 조성해 거주 환경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보다 200원 인하해 서울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1,450원에서 1,25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하하면 연간 예산은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더불어 취임 즉시 코로나19로 운행 횟수가 줄어든 버스 운행을 정상화하는 한편 90개인 심야버스 노선을 추가하고 운행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골목 구석까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생활 밀착형 안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동 킥보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고 속도 하향 조정과 음주 및 안전모 미착용 이용자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보행로 구축과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안전 솔루션 마련,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안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중대재해 사망 방지와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 화물차 안전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 기간 거리에는 후보자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유세차인데요. 대형 화면에 큰 소리까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유세차만한 게 없습니다. 선거 유세차의 모든 것들을 취재해봤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정당별 후보별 특색을 담은 유세 차량. 선거구 곳곳을 누비는 후보의 또 다른 발입니다.
유세차는 시끄러운 길에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후보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 제작 단계부터 차 곳곳에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고화질 LED 전광판을 비롯해 출력이 좋은 스피커, 소음이 적은 발전기는 필수입니다. 완성된 선거 유세 차량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르내리기 쉽게 디딤판이 설치돼 있고 후보가 연설할 수 있는 단상도 있습니다. 뒤쪽에는 LED 전광판이 위치해 있고 마지막으로 안쪽에는 전기 발전기와 스피커가 설치돼 있습니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합니다. 후보의 이름이 유세차 위에 명함처럼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전광판을 2층 높이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리프트가 올라가면서 뒤에 배경이 다 보이는 차로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거든요. 다 방수가 다 돼 있습니다. LED나 음향 장비도 보면 방수 다 돼 있는 장비를 다 쓰거든요. 네. 공식 선거운동 13일 동안 유세차를 빌리는 비용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하루에 100만 원 꼴입니다. 이 비용은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보존 비용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유세차도 일반 차량처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가받은 유세차에서는 연설이나 대담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말 요즘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 중에 하나인 삼겹살은 이제 금겹살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한 달 전보다 20%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같이 먹는 상추와 깻잎 값도 덩달아 급등했는데요. 배추와 무도 약 20%씩 가격이 올랐는데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고 4월과 5월의 저온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은 6월 봄배추가 출하되면 지금보다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외식 수요도 늘었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값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요. 이렇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정부는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는데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서민들의 고충은 더 커지게 되겠죠. 코로나 위기에 출구가 막 보이는 시점에서 이제는 물가 걱정과 또 이자 걱정에 서민들의 어깨가 짓눌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의정부시 1102번 노선과 포천시 1403번 노선의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 1102번 노선은 의정부 송산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신설 노선으로 평일 기준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운행됩니다. 포천시 1403번 노선은 경북대에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신설 노선입니다. 연천군이 GTX C노선 전공역 연장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군은 올 상반기에 GTX C노선 연천 전공역 구간 노선 연장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천군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GTX C노선을 전공역까지 연장하면 연천 군민들이 서울을 보다 편하게 오갈 수 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국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총 4조 3,800억여 원을 들여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까지 총 74.8km를 잇는 GTX C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통 목표 시점은 오는 2028년입니다. 양주시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딸기 수확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주시 기술지원과 원예작물팀 김진웅 주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딸기 수확 체험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바쁜 일상으로 지친 도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딸기 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양주골 딸기를 홍보하여 지역 딸기 농가의 소득 증가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 단위의 체험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단체 체험으로 좋은 반응 얻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에게 딸기를 직접 맛보고 즐기며 수확하는 체험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수확하는 딸기가 양주골 딸기잖아요. 해외에도 수출하는 우수한 작물로 알고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과거 코로나19 이전에는 일본과 동남아 등지로 해외 수출을 많이 하였으나 최근 항공편이 막혀서 신선식품인 딸기의 해외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양주골 딸기가 수출길에 올라 우리나라 딸기를 해외에도 널리 알리는 날이 다시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는 언제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5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은 유선상으로 031-8082-7262로 전화를 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주변 농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인당 1만 원으로 책정하여 체험비를 받고 있습니다. 네, 딸기 체험을 하러 간 김에 딸기 온실이 위치한 양주시 농촌 테마공원을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소개해 주실까요? 농촌테마공원 내에 푸른 잔디 운동장이 있으며 딸기 체험을 하고 나서는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5분 거리에는 양주시 승마장이 있어 말도 구경하고 승마 체험도 할 수 있으니 딸기 수확 체험과 함께 같이 즐기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기술지원과 김진웅 주무관이었습니다.